반대 시위는 반란으로 간주한다. 침만 뱉어도 응징한다. 미국 LA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대한 반대 시위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민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는데요. 네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허주연 변호사. 가장 먼저 짚어볼 오늘의 의문은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침만 뱉어도 응징하겠다고까지 나선 걸까? 지금 LA 시내에 무장군이랑 장갑차가 쫙 걸렸다고요? 그렇습니다. 불법 이민자 단속을 둘러싸고 이에 항의하는 시위대와 이를 진압하려는 주 방위군이 지금 무력 충돌로 격화되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심상치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를 굉장히 강경하게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후보 시절부터 보여왔죠. 그런데 지금 LA 지역의 캘리포니아 뉴섬 주지사는 이민자들의 굉장히 관대한 주지사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6일에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들까지 동원해서 이 라틴계 이민자들 그리고 멕시코 국적자들에 대해서 수십 명을 강력하게 체포하는, 급습해서 체포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반발해서 이민자들은 범죄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시위가 촉발이 된 겁니다. 시위가 연일 벌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이 불타기까지 하는 등 폭력 시위 양상으로 번지기도 했는데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 방위군 2,000명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헬멧과 방탄복을 착용한 군인들이 시위대를 향해서 최루탄까지 발사하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쟁 상황을 방불케 하는 강경 진압이 이루어지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남희 기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 트럼프 행정부가 표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주로 히스패닉계의 불법 이민자들을 겨냥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진압을 한 장소가 LA의 페러마운트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요. 인구 구성을 보면요. 히스패닉계 비중이 80%가 넘습니다. 한 82% 정도 되고요. 외국에서 출생한 인구 비율도 36% 정도 됩니다. 여기에 그러니까는 뭐 멕시코나 과테말라나 남미에서 온 분들이 보통 불법 이민자들이 직업을 찾기 위해 많이 방문하기도 하고요. 그 홈디포 매장 앞에서 대규모 단속이 이뤄졌었는데 거기도 불법 이민자들이 주로 그 일자리를 구하러 오는 곳이고요. 또 옷을 만드는 공장 같은 곳도 있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위 이 관련해서 단속은 결국은 히스패닉계를 겨냥했다. 그리고 이제 한인타운에 계신 분들도 그런 얘기들을 지금 또 속속들이 SNS에 이제 관련해서 소식들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뭐 시위대들이 체류탄을 던지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지금 현장에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 사이에 저렇게 시위대 진압하겠다고 보면은 뭐 체류가스 쏘고 수류탄까지 지금 등장하는 영상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마치 내전이 일어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심지어 일부 병력이 실탄을 소지했을 가능성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최진봉 교수. 네, 그렇습니다. 7일과 8일 지금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LA 경찰은 현재는 비살상 무기만 가지고 진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류탄, 섬광탄, 고무탄, 비살상 무기만 갖고 있는데 문제는 트럼프의 지시에 의해서 주 방위군이 투입이 됐다는 겁니다. 물론 좀 제한된 지역에 가 있긴 합니다. 3군데 정도에 지금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일부 병력, 그러니까 이 주 방위군 같은 경우에는 M4 소총이라고 하는 소총을 소지하고 있는데 실탄을 장전한 채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정말 살상이 일어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더 큰 시위로 번질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러나 아무튼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절대로 그런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트럼프 정부 차원에서는 진압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에 침을 뱉으면 우리는 때린다 이렇게 나서고 있고요. 또 시위대는 지금부터 마스크를 써서는 안 된다. 왜 무엇을 숨기냐. 그러니까 사실상 체증까지 하겠다 이렇게 나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국이 쏜 스펀지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 취재진이 맞는 일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저는 딱 보면서 이거 뭐 무슨 2차 세계대전의 종군 기장가 했더니만 그게 아니고 지금 21세기 가장 어떻게 보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하니까 너무 충격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영국의 더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은 거기에 있는 사진기자, 이름이 그 닉스턴 사진기자가 현장에서 취재하던 중에 이 허벅지 부위에 뭔가를 탁 맞는 듯한 것이 있었고 실제로 자리에서 정신까지 잃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도로가까지 이렇게 그 사람을 옮기고 긴급한 어떤 의료진이 확인을 해봤더니만 이
총알로 지금 추정되는 지금 저기서 스펀지판으로 예 맞습니다. 소리가 나네요. 예, 추정되는 물건이로 보이는데 이 옷을 찢고 허벅지에 근육이 드러날 정도의 어떤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게 그 크기가 폭이 40mm 또 길이 60mm 정도의 물체가 박힌 것을 이렇게 제거했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주방위군이 쏜 것으로 추정되는 스펀지탄이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는데 물론 정확한 건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현 상황이 과연 정말 21세기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맞느냐에 대한 정도로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물론 추정이긴 하지만 저렇게 영상으로만 봐도 뭔가를 겨냥하는 것 같은 듯한 영상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정말 그야말로 아수라장인데 트럼프 명령으로 주 방위군 300명이 투입되면서 LA 일대는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당국은요, 주 방위군까지 투입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These 2,000 National Guard soldiers that are being engaged today are ones that are specifically trained for this type of crowd situation. 허준 변호사, 근데 자극받은 시위대 반발은 더욱더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곳곳에서 돌이 날아들고 저렇게 지금 차량이 막 불타는 모습까지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의문이에요. 어쨌든 간에 캘리포니아 주 문제이고 주 방위군은 원래 주에서 관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 방위군을 트럼프가 투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연방군과 주 방위군으로 나뉘어지는데 이 주 방위군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향토 예비군 같은 거예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은 연방군을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주 방위군의 통솔권자, 지휘권자는 주지사라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주 방위군을 연방군화해서 명령 통솔 아래 둘 수 있는 경우가 3가지 정도 예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침입받거나 침입받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반란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조짐이 현저할 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평상시의 사법 집행력으로는 이 연방법을 집행할 수가 없을 때 이 대통령이 주 방위군을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3번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서 그 필요성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때 주지사의 명령 없이, 협의나 명령 없이 바로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움직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최종 통솔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사실은 1965년도에 그 린든 존슨 대통령이 흑인 민권 시위대 문제 때문에 이 엘라베마에 군대를 보냈을 때 주방위군을 동원한 사례 말고는 미국에서 이랬던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 해석의 문제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도 불법이라는 이유로 재판부에서 지금 아직 연방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불법이다 이런 판단이 나기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방위군 동원이 불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판단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전례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정치 갈등으로 비화가 되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시위가 격렬해질수록요 20만 명이 넘는 우리 교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대의 코리아타운이 자리 잡은 곳이 LA이기 때문이죠. 약탈한다든가 그런 대규모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되는 거죠. 불안을 하고 있어요.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보여주기 전에 다 무조건 체포하는데 애들도 어린이들 그런 걱정하는 사람들은 무지개 많더라고요. 자, 최진봉 교수.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을, 자, 한인들 사실 92년도 LA 폭동 기억까지 떠올리면서 지금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번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타깃은 히스패닉계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LA가 지금 가장 큰 도시, 서부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실제 한인타운이 가장 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뉴욕에도 한인타운이 있지만 미국 내에서 한인타운이 제일 크게 형성된 지역이 LA예요. 그리고 LA에서 일하는 분들이 한인타운에서 일도 하지만 지금 페러마운트라고 하는 저곳 있잖아요. 저곳에 자바시장 아까 잠깐 이남 기자도 얘기했는데 자바시장 같은 경우 의류 도매 업체들이 운영하는 곳들이에요. 근데 거기에도 한인들이 운영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일하는 예를 들면 히스패닉계들이 체포되는 장면을 옆에서 보고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확산이 되면 이게 단순히 히스패닉만 목표로 하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지금 불법 체류하는 분들이 약 17만 명 정도가 미국에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한테 피해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불똥이 튀게 되면 히스패닉 사람들 중에 한인타운에서 일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무사할까요? 지금은 페러마운트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트럼프 정부가 LA에 있는 모든 지역에 만약에 히스패닉의 그 이민자들 이런 사람들을 타깃으로 하게 되면 한인타운도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경찰과 또는 뭐 방위군과 그다음에 이민자들 사이 충돌이 한인타운에서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시위가 한인 사회로까지 번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주신 건데, 근데 이런 가운데 지금 트럼프 장남이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어요. 그 과거에 90년대에 LA 폭동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사진을 소환을 한 거예요. 자, 루프탑에 있는 코리안들을 다시 위대하게, 이 사진을 지금 6월 9일 날 올린 걸로 지금 올라와 있죠. 그러니까 당시에도 LA에 굉장히 거센 폭동이 있었는데 당시에 한국인들이 정말 그 시위대의 폭동에 대비해서 무장을 하면서 옥상에 가서 무장을 해서 자경단을 꾸려가지고 이렇게 매장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거잖아요. 당시 저랬죠. 네, 당시 저때 모습을 소환을 하면서 결국은 이렇게 만약에 폭력 시위가 있을 때는 좀 강경하게 대응할 필요성의 정당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당시 한인의 자경단까지 그 트럼프 주니어가 소환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참 힘든 밤이 지나가고 LA에서는요 지금 다시 하루가 밝았습니다. 어쨌거나 큰 피해 없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